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등기 집합을 클릭하면 이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으로 이동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바뀌었고 대출은 언제 받았는지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와 같이 바로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으니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보실 줄 알아야 하는데 어렵지 않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대장은 물건의 생활기록부 같은 것입니다. 만들어진 날짜, 용도 변경,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상업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이때 건축물 대장의 내역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 기준을 일정한 기준으로 대입해서 만들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감정평가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받습니다.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야 돈이 되겠죠? 따라서 대충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해당 경매 물건의 판사도 감정평가서가 제대로 감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 시세를 따로 조사해서 물건을 분석하고 가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현황조사서입니다. 말 그대로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것인데 법원 직원이 경매 물건에 직접 방문하여 후기를 적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경매 법원 직원의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권리 분석이나 명도의 난이도를 예상할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내용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 물건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니 반드시 이것을 보고 확인하고 낙찰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가 책임을 지는 내용이니까 잘 보고 입찰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찰 후에 이런저런 일로 잘못 낙찰을 받았는데 이미 그 내용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었다면 되돌릴 수 없으니 그만큼 꼭 확인해야 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내용상 오류가 있었다면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의의를 신청해서 입찰 보증금 환불이나 경매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역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이고 기일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일 내역은 쉽게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한 이력서 같은 것입니다. 기일에 따라서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대금 지급기한, 배당기일 등을 차례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문건 접수, 송달은 경매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주고 받고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역의 송달 여부를 참고로 채무자가 연락이 잘 되겠구나 아니면 어렵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단순하게 부동산 소재지, 용도, 구조,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이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피드 옥션 사이트 무료 체험 및 할인 이용이 가능하니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카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사진을 클릭하시면 물건에 대한 여러 사진들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이 물건의 상태나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지도는 인터넷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 놓고 있고 지도의 확대, 축소가 가능하므로 입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적도는 번지수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 놓은 지도입니다. 또한 색깔로도 구별을 해 놓았는데 노란색은 주거, 분홍색은 상업, 녹색은 녹지, 파란색은 공업지역 및 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보고 여기는 주거 밀집지역이구나. 여기는 공장이 많아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상가가 많아서 편리하겠지만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 또한 공원이 많고 넓어서 산책하기 편리하고 공기도 좋겠네. 등등 파악이 가능합니다. 로드뷰는 실제 사진입니다. 거리뷰를 통해 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주변 도로와 편의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동네 분위기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나라 지도를 클릭하시면 시리얼 지도로 연결됩니다.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가 편리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참고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경매 용어를 익혀 놓으시고 익숙해지시면 경매 투자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익숙해져서 경매 물건을 부담 없이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몇 개의 용어들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특수 물건은 다루기 힘들겠지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그래도 괜히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유치권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인테리어 회사가 이 집을 수리하고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줍니다. 어떤 권리냐?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 눌러 앉아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치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런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은 당연히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중복 사건은 같은 물건의 경매 신청이
여러 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관계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는 경매 투자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권리분석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땅 등기가 아직 서류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분양잔금을 못 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용어 친해지기, 익숙해지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매 관련 단어 및 용어를 알아가는 파트입니다. 2. 용어를 알아야 경매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경매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4. 너무 정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정도로 알면 투자에 무리가 없습니다. 5. 단어 시험 치는 것이 아니니까 물건 검색 시 확인 가능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 실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7.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